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랜만에 정곰전자스러운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듯이 벨킨과 와이어리스 차저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극과 극 리뷰 준비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를 리뷰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뽁뽁이 압착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다 딱 붙이면 이렇게 고정되는, 그거를 붙여놓고 휴대폰을 놓으니까 너무 뽀대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켜져 있기도 하고, 야, 여기서 무선 충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탠드식 거치형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뭘 고르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다, 내가 직접 사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89,000원짜리 인터넷 최저가 14,500원짜리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딱 골라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이 두 녀석의 스펙을 한 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사실 회사 이름조차도 박스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나와에서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검색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벨킨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래요, 벨킨 하면은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제품이기는 하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개봉을 해보면서 극과 극 체험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녀석을 먼저 개봉을 할까요? 한번 골라봅시다. 어떤 놈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와이어리스 차저는 벨킨이냐? 아무 놈이나 걸려라. 이 놈이네요. 일단 벨킨에서 나온 녀석을 먼저 개봉기 및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치 스마트폰이라고 써 있습니다. 치 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원되는 기계 아이폰 XS, XS Max, XR, 10, 아이폰 8과 8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9, S9 플러스, 갤럭시 노트 9, 아더 치 디바이스 10W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우리 5W 정도에서 충전이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무선 충전기 중에서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텍트 폰, functionally 이렇게 휴대폰 기능이 보호가 된대요. 그리고 3년 동안 품질 보증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스트업 와이어리스 차지 스탠드라고 해서 스탠드 기능까지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치 사용 가능 스마트폰으로 설계된 무선 충전기로 풍경 또는 인물 모드 상태에서 빠르게 충전하라. 인물 모드 상태라니요? 여기 보면 이제 충전 방식에 대해서, 더 빠른 충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5W 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5W, 인박스 차저 같은 경우 5W 기본 충전 전압을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얘는 고정적으로 10W를 계속해서 충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그 고속 충전, 무선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최대 7.5W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보다는 좀 덜 빠른 그런 성능을 이런 사항들이 써 있죠. 이때쯤 되면 빠지지 않는 개봉용 맥가이버 팬츠입니다. 맥가이버 칼 아니죠. 맥가이버 팬츠입니다. 일성! 이거 원래 박스 잘 훼손 안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일단 거의 근 10만원짜리 충전기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가격이 비싼 게 그래요. 비싼 게 좋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서가 간략하게 나와 있죠. 삐뚤어 설치해도 안 된대요. 이렇게 딱 정확히 가운데 라인에 맞춰서 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삐껴 있어도 충전이 안 된대. 정확히 가운데 위치해야 된대. 그리고 이렇게 삐껴 있어도 안 된대. 정확히 위치해 있어야 한대. 결국 제대로 놔라 이런 거고, 금속 물질을 판때기 가까이 놓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충전기를 이렇게 꼽아라 이런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거대한 본체 제품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이게 기본 판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뗀뗀한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헤비해요. 느낌 자체가 그 삼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패드와 비교해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 뒷면을 좀 살펴볼게요. 뒷면을 좀 살펴보니까 요거는 좀 안타까운 포인트가 하나가 좀 있네요. 그 일반 우리 아답터 구멍에 맞는 그 차저예요. 이게 좀 왜 문제냐면, 요게 이 차저 아니면은 어디 딴 데 쓸 수가 없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쓸 거는 분명히 아닌 제품이다라는 게 여길 보고 알 수가 있죠.
보통 삼성 같은 경우, 삼성 차지패드 같은 경우도 5핀 단자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 5핀으로 충전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충전기만 있으면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용 충전기가 아니면 충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기다. 비싼 녀석은 비싼 값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하긴 뭐 생각해보면 사실은 다른 제품들보다도 10W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10W 충전에 대한 강한 전류를 내서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용 그 아답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전격 전압을 좀 살짝 읽어볼게요. 안 보여요?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 노환이 왔나? 그래요. 15V 1.5A 이렇게 써 있습니다. 꽤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깔끔하게 고무 밴드로 묶여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철사 같은 걸로 돌돌 말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품은 정말 단촐합니다. 더 없어요. 이건 스펀지고 더 없네요. 설명서가 간략하게 들어있는데 의미가 없죠. 요거 하나면 끝나니까요. 그래요. 일단은 단순한 충전기이기 때문에 개봉을 할 게 뭐 딱히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제품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자, 뭐 아까도 잠깐 겉면을 봤지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무게도 사실 전체 제품 무게가 얘랑 엇비슷해. 얘랑 엇비슷하고 얘는 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저 그래요. 1도 양단 뭐 할 것도 없이, 건덕지도 없이 그냥 뭐 봉합도 안 돼 있고 굉장히 허술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그 생각이 들어. 14,000원에 이렇게 팔아먹고 돈이 남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말 표준 정상적인 범위의 그런 어떤 포장지인데 밀봉 자체도 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좀 제품에 대한 저기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겉면에 치 표준 이런 게 안 써 있죠. 겉면에 치 이런 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것도 좀 의심이 됩니다. 치 표준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뭐 검증 마크 뭐 이런 거 FC, CC 이런 거는 받았대는데 뭐 알 길이 없죠. 이거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쟤는 충전기랑 그 본체까지 같이 들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덜렁 있어요. 요거 하나 덜렁 있고, 그리고 충전 5핀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죠. 극과 극이에요. 진짜로 극과 극입니다. 근데 극과 극인데 내용 구성품을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충전 라인 본체 기계만 하나 없다 뿐이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 각도 조절도 불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그냥 이대로 써야 되는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높낮이 그리고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낮은 단계도 고정은 됩니다. 고정은 돼요. 그리고 휴대폰을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이거를 까서 내리면 되는데, 뽀개건데 이거? 이걸 빼는 거야? 뭐야 이건? 구조인가? 그러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차징 위치에 따라서 이 충전 패드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조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얘를 얹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싸구려가 조금 더 뭐 모양 변화도 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된다. 근데 일면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패드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표준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충전이 잘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계에 거쳐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요 각도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어찌됐든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최대 각도는 방금 보셨다시피 맥시멈 각도는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 구성품의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용 구성품은 그다지 볼 게 없다. 아주 빠르게 충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 개봉기는 마쳤고요. 이제 얘를 충전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은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깐 녀석부터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그 휴대기기의 충전 능력은 충전 속도에 따라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를 측정하려면 어찌됐든 완충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충전했다 방전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수준이 남은 상태에서 그 충전 실험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했을 때 얼마나 충전이 됐느냐를 두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에어플레인 모드로 놓고 충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10% 남은 상태에서 준비 시 올려놓고 시작. 자, 충전을 시작하니까 여기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불이 들어와서 얘가 충전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2, 1, 땡. 네, 완료 누르고 떼겠습니다. 자, 몇 퍼센트 충전이 됐을까요? 자, 지금 여기 상태 바로 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내려보겠습니다. 단 10분 만에 19%가 충전이 됐습니다. 14,000원짜리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LED 등부터가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자, 이제 10% 충전량이 확보된 휴대폰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거 10%만 쓰는데 힘들었네요. 그 만원짜리 그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자, 올려놓고 시작. 뿅. 오케이,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이것도 빨간색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과연 얼마나 충전이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쓱. 16% 충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인즉슨 구간별로 충전되는 속도나 변화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절대적인 척도라서 뭐 수치상으로 뭐 10분 지나서 뭐 6%, 또 10분 지나서 6% 이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이제 거의 딱 정확하게 나왔죠. 그냥 시간별로 생각을 해보면 10분 만에 9%가 찬 것이 7.5W로 충전을 해줬다면 얘 같은 경우는 5W란 말이에요. 그럼 얼추 비슷한 수치인 거야. 오히려 얘가 가성비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충전량의 차이가 명확해 보이는 실험이었죠. 그리고 3일간 비교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폰 X을 충전하며 사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한 내용입니다. 감상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4,000원짜리 거치형 무선 충전기의 성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실험에서 나타난 10분의 6%라는 충전량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3시간 안에 완충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기는 완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벨킨에서 나온 제품은 무리 없이 문제없이 충전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물론 유선 충전과 구체적으로 시간 기록을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어느새 보면 금방 충전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40%의 충전기에 올려놓고 뭐 잠깐 사이에 다시 보면 뭐 50%, 60%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도크에 올려두면 언제나 충전량이 상당했던 점을 들어보면 확실히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뭐 가격이 이 정도인데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거치형 무선 충전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이것을 전자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구매 프로세스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대다수 가격이 그 선택 기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 14,000원짜리 무선 충전기를 구매할 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죠. 좀 더 싸게 효율 좋은 제품은 없을까? 라고요. 하지만 사용해본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성비가 좋을 줄 알고 산 제품이 기본적인 기능조차 좋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제가 뭐 위치를 잘못 잡았거나 기본 충전기의 출력이 좋지 않은 모델을 써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이라는 건 예외의 경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 하나로 문제가 생기네 마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기기니까요. 뭐 물론 14,000원짜리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14,000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싼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재 가격으로 6,000원, 7,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산 두 가지 제품 모두 결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렴한 친구는 성능이 문제고 비싼 친구는 가격이 문제죠. 하지만 비싼 친구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한 이슈는 피해가는 제품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14,000원짜리 제품만 사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 성능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추가 장비를 사게 된다면 시간과 돈이 2배로 소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결국 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똑똑한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성비만 좋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 제품, 믿을 만한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늘 이런 전자제품을 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었는데 이번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리 지뢰를 밟아보고 알려드리는 본격 지뢰 제거 방송,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콤빠 빠빠롱 안녕, 잘 가요. 다음에도 또 봐주세요. 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QCY T1 구매해봤습니다. 코드릭스 이어폰 중에 고가로 말이 많은 에어팟과 전격 비교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다른 분들 리뷰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눌러주시고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많은 이야기 이 공간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안녕 빠빠롱 안녕.